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내 중국산 배터리 관세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에 2차 전지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이 중국 2차 전지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 조치를 취하자 국내 2차 전지주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산 ESS 배터리엔 41%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엔 58%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ESG 시장 성장에 따라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미국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들의 반사이익 기대감이 제기됐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도 ESS용 LFP 배터리 공급 계약 발표와 배터리 현지 생산 등을 잇따라 발표하며 미국 ESS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관세 강화는 시장 확대에 있어서 큰 호재로 작용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더해 중국 정부가 리튬 광산의 운영 중단을 명령하며 10년 만에 공급 개혁 의지를 표명했기에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소식에 삼성 SDI의 주가는 10.22% 상승한 21만 3,500원에 2분기 좋은 실적을 보인 에코프로비엠도 15.28%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관세 협상 타결을 이끈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와 관련해 미국 조선 인력 양성이 주요 지원 방안으로 떠오르며 조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미 조선협력에 따라 우리가 미국의 교육 전문 인력을 파견하는 한편 미국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인턴십을 수료하는 방안이 검토된다는 소식에 양국의 협력 강화 기대감이 높아지며 조선주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HD현대 조선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국내 전문가 파견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전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있는 노동자들을 훈련할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갔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프로그램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었다고 전했습니다. HD한국조선해양의 인력 양성안은 용접 등 조선기술 전문가를 미국으로 직접 파견하고 미국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인턴십을 수료하는 방안 외에도 현지의 교육기관을 세우는 방안도 검토됐다고 조선업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한미 양국의 조선 동맹이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소식에 HD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모두 5% 넘게 상승했고 대한조선은 상한가를 기록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세제 개편 우려로 급락했던 증권금융주가 세제안 재검토 소식과 금리 인하 기대감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증권금융주는 앞서 정부의 양도소득세 대주중 기준 강화와 증권거래세 상향 등 세제 개편안 발표와 함께 하락했습니다. 이에 더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기존에 기대했던 최고세율 25%에서 35%로 상향됐고 배당 기업 조건도 시장 기대보다 엄격하게 제시되며 시장의 실망감이 커졌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 강화 등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빗발치자 정치권에선 대책 마련과 재검토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소식과 함께 미국이 고용지표 충격에 따라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높아지며 금융주에 대한 시장 투심이 되살아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또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여론 반발과 시장 하락이 지속되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법 개정이 여전히 주주 친화적인 방향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세제안의 조정 여부가 향후 증시 방향성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이번 소식에 삼성증권과 신영증권도 각각 3%와 6% 넘게 상승했고 KB금융과 신한지주도 모두 3% 넘게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SK바이오팜이 뇌전증 신약 매출에 힘입어 2분기 영업이익이 대폭 상승하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SK바이오팜이 올해 2분기 영업이익 619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37.6% 늘었습니다. 매출액은 1,736억 원으로 31.6% 증가했는데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의 2분기 매출이 크게 늘면서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세노바메이트는 미국 시장에서 분기 매출 1억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전분기보다 15.6%, 전년 같은 기간보다는 46.5% 성장한 겁니다. SK바이오팜은 이번 분기 실적은 핵심 제품인 세노바메이트의 고성장과 비용 효율화 전략이 맞물려 영업 레버리지가 크게 확대됐다며 핵심 제품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선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SK바이오팜의 주가는 15.92% 상승한 11만 1,4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업 S2W가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IPO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사 핵심 기술력과 사업 전략을 밝혔습니다. S2W는 다출저 이종 데이터의 수집 및 정제와 지식 그래프 기반의 교차 분석 등 AI 기술이 접목된 멀티 도메인 교차 분석 기술을 적용해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회사는 지난 2020년 인터폴과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23년부터는 해외 공공정부기관의 사업을 연이어 수주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서상덕 S2W 대표는 각국의 공공정부기관 레퍼런스를 선제적으로 확보한 후 이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적 신뢰성을 앞세워 민간 시장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2W 공모가 희망 범위는 11,400원에서 13,200원, 공모 예정 금액은 180억 원에서 209억 원입니다. 일반 청약은 이달 7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업시켜주는 데일리 마켓업.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2% 가까운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아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지점은 장중에 2% 넘는 상승폭을 보였는데 이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다라는 점인데요. 오늘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영향을 받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일중 흐름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장 초반에 강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일중 고점 3,212포인트를 터치해냈고요. 그러면서 3,200선으로 복귀해내는 움직임이었는데요. 그런데 11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이 양도세 관련해서 정부 측에서 아직 개정안을 검토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오늘 시장 상승폭을 줄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주는 코스피였고요. 오늘 1.6%대 상승하면서 3,198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장 초반 오전장에서 801포인트 고점을 터치해냈고요. 오늘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800선 위로 올라서는 움직임이었지만 이내 12시에 가까워질수록 이 낙폭을 좀 키워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도 오후장 계속해서 좀 상승 탄력을 유지해가는 모습들 확인이 됐었고요.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798포인트, 1.8% 강세로 마감했다는 점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피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매수폭을 키워가다가 12시를 좀 기점으로 해서 매수폭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던 모습이 확인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오늘 매수폭을 조금 더 늘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2,900억 원 이상 담아냈고 오늘 기관 같은 경우는 900억 원 이상 담아낸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같은 경우는 오늘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4,700억 원 이상 팔아낸 모습까지 확인해 보시죠. 다음으로는 코스닥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확인이 됐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460억 원, 기관은 250억 원 이상 담아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오늘 코스닥에서도 차익 실현을 내놨던 모습이고요. 600억 원 이상 팔아낸 모습까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 부각됐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2차 전지 관련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단기 반등해요? 라고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해보면요. 오늘 NH투자증권에서는 9월에 단기 반등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우선 7월에 2차 전지 섹터를 살펴보면 수익률, 이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앞서 저희 측에서도 한 차례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7월에 우선 리튬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또 ESS에 대한 수주 기대감들이 더해지면서 시장에서 반등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9월에도 이러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유의미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9월에는 중국에서 공급 개혁안이 발표가 되고요. 또 추가적인 ESS에 대한
대한 수주 기대감이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이런 기대감과 함께 사실 기대감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적들, 이 기업들의 실적도 좀 꿈틀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에코프로비엠 측에서 실적을 내놨습니다. 2분기 매출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60%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요. 당초에 시장에서의 컨센서스가 이 영업이익에 대해서 100억 원대였는데 거의 5배 가까운 흑자를 기록을 했고요. 또 2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라는 점도 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호실적 어떤 부분들이 견인을 했을까요? 우선 EV용 양극재의 판매가 증가를 했고요. 또 ESS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밖에 에코프로비엠에서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했는데 이 부분 역시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밖에 오늘 에코프로비엠뿐만이 아니라 삼성 SDI 관련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하반기에 증익이 가능하다라는 신한투자증권의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요. 사실 2분기 실적을 놓고 보자면 삼성 SDI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심지어 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내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려감은 존재합니다. 우선 우려감을 가질 수 있는 요인들을 좀 살펴보면은 유럽 내에서 중국 시장의 점유율이 점차 확대가 되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도 이 세액 공제에 대해서 조기 종료가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또 긍정적인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 우선 4분기 원통형 배터리가 좀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과 함께 또 ESS에 대한 생산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면서 오늘 삼성 SDI 관련해서도 하반기의 증익에 대한 기대감들 유입이 됐고요. 특히나 이 두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2차 전지주들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종가는 어떻게 형성했는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2차 전지주들 오늘 체크해 보시면요. 에코프로비엠 오늘 15%대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삼성 SDI도 강했습니다. 10%대 강세. 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오늘 9%대 빨간불 켜냈고요. LNF와 자이글도 강했습니다. 각각 7%, 8%대 급등 흐름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2차 전지주들 계속해서 이제 캐즘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 반등의 흐름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 역시나 이런 기대감들이 주가를 끌어올렸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포인트들 또 어떤 전략 세워봐야 할지 이어지는 마켓업 시간에 확인해 보시죠. 저희는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로봇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에서 로봇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AI 생태계 확대 전략을 내놨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측에서 AI와 휴머노이드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 이 이노엑스랩을 신설을 했는데요. 이노엑스랩 같은 경우는 빠르게 신속한 대응과 함께 사업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편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우선은 4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들을 수행해 나갈 전망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디지털 트윈 솔루션이 확인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로지스틱스 AI를 활용해서 물류의 혁신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는 피지컬 AI를 기반으로 한 제조 자동화를 구현하고 네 번째,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휴머노이드, AI 그리고 피지컬 AI까지 이렇게 선단 산업에 대해서 투자하겠다,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의지들을 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과 사실 이 로봇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테슬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계속해서 개발해내고 있죠. 그리고 연말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입하겠다라는 목표들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삼성전자가 이 테슬라와의 공급 계약 소식을 전했습니다. 약 23조 원 규모의 AI6 칩을 제조해서 공급한다라는 소식이었고요. 이 AI6 칩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옵티머스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로봇주들 한 차례 기대감을 모아갔습니다. 이런 기대감들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그룹사로 조금 확대를 해보자면 삼성전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측에서 빅테크 기업의 카메라 모듈 공급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을 내놨고요. 이 빅테크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양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 카메라 모듈, 원래는 스마트폰에만 공급을 하다가 이제는 전기차, 그러니까 전장 사업으로 확대를 했고요. 또 최근에는 이렇게 로봇 시장까지 진출을 한 모습입니다. 이 옵티머스 굉장히 선두로 좀 꼽히고 있는 테슬라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이 공급망에 삼성전기가 들어가면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시장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한 기대감들 전반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종가 어떻게 형성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로보티즈의 경우에는 오늘 6%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그밖에 하이젠 R&M도 4%대 강세,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3.8% 강했습니다. RS 오토메이션도 오늘 3.6%, 이렌시스도 2%대 빨간불 켜내면서 오늘 로봇주들에도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었구나라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앞으로 로봇주들이 하반기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대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시장 대응해보고 또 어떤 종목들을 체크해봐야 될지 저희 마켓업 시간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오늘 마켓업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 마켓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어서 또 뵙습니다.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오늘 오후장에 조금 더 반등이 강하게 나왔던 모습 확인이 됐었는데요. 오늘 시장 좀 세제의 개편안에 따라서 뭐 냉탕과 온탕을 오가기도 했는데 어떻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요. 일단은 그것보다도 개별 기업들의 실적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증시대에서 보시게 되면 그동안 많이 조정을 받았던 이사연지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서 좀 큰 폭의 상승가 나타나고 있고 제조업들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나름대로 한 15% 내에서 정리가 되면서 그 정도면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인식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뜻은
하반기에 우리가 우려하는 것만큼의 수출 둔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올 하반기에 어떤 종목이 돈을 벌 것인지 이런 부분에 맞춰서 좀 포트폴리오를 짜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세입니다. 네, 시장에서 계속 나오는 이런 노이즈에 흔들리기보다는 실적 중심으로 접근해봐라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 또 어떤 이슈들 살펴봐야 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전기차 캐즘 회복 조짐, 배터리 수요 반등 본격화. 네, 오늘 2차 전지 주들의 강세가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또 7월에도 사실 흐름이 좋았는데 8월 이렇게 들어서면서도 2차 전지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좀 앞으로 어떻게 전망 보고 계실까요? 네,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난 상반기 중에 현대차와 기아가 국내 내주 시장에서 5월 달에 친환경 자동차 판매율이 더 높았습니다. 그만큼 그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 친환경 자동차들이 등록 대수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게 숫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말은 전기차 캐즘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걸 숫자로 보여주고 있다는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의 이런 패권 전쟁 속에서 중국의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소재나 이런 것들의 수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미국 시장에서 그 빈 공간을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은 전기차 캐즘에서 벗어나고 또 전기차가 대중화되면서 전기차 가격이 다운되면서 굳이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아도 전기차 소비가 반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주들이 앞으로 실적들이 꾸준히 좋아질 수 있고 그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릴 수 있다고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 말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시장은 삼성 SDI 같은 경우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돈을 어느 종목들이 어느 섹터가 어느 산업이 벌지를 보고 포트폴리오를 짜셔야 되는 겁니다. 네, 현기차 관련한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더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반기 포트폴리오에 담아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들은 또 어떤 부분들 체크해 봐야 될지 같이 열어보시죠. 네, 삼성 SDI와 신흥 SEC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늘 삼성 SDI 같은 경우 전망이 잘 나오면서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요.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와 신흥 SEC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 오늘 시장에서 사실 주인공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삼성 SDI는 삼성전자의 중소형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갤럭시 S 시리즈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죠. 그러다가 이제는 자기만의 독자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세계적인 메이커라면 BMW나 독일의 벤츠, 다임러 벤츠 같은 그런 회사들을 파트너 회사로 이제 고객사로 모셨죠. 하지만 국내 현대차나 기아차를 모시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현대차와 기아가 전기차 분야에서는 세계 3위 정도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현대차와 기아를 파트너로 삼아야 되는데 LG 엔솔과 또 SK온이 주로 이제 그 전기차 배터리를 맡아왔죠. 하지만 지난 한 2년여 전부터인가요? 그때 삼성전자 그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 현대차 그룹의 회장이 만나서 대화하면서 이 헝가리 공장, 유럽 쪽의 전기차에 대해서는 현대차와 기아에도 이 삼성 SDI 배터리가 각형 배터리 P6라고 부르는데요. 그 배터리를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삼성 SDI가 한 1조 6천억 정도 증자를 했는데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이 헝가리 공장 증설에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현대차와 기아와 또 나름대로 폭넓게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다가 삼성이 테슬라와 동맹을 맺으면서 삼성 SDI가 테슬라에도 이 배터리를 납품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ESS 쪽에 이런 에너지 배터리 팩, 배터리 셀을 납품할 수 있으면 그 시장도 굉장히 큰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삼성 SDI는 이 로봇 배터리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현대차, 기아와 함께 이런 로봇 배터리 쪽 개발한다고 그랬는데요. 이런 부분을 확장을 해서 이런 로봇 배터리를 이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흥 SES. 이 회사는 그 삼성 SDI의 그 혈력사입니다. 그 배터리 안전 팩을 그 부품을 납품한 회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가 뛰면 이 신흥 SEC도 같이 뜁니다. 그런데 오늘 장중에 신흥 SEC가 상한가를 쳤죠. 왜 그러냐면 너무 오랫동안 하락을 했어요. 고점 대비해서 10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오늘 오를 때 사람들이 볼 땐 누가 봐도 싸 보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10분의 1 토막 나고 그리고 실체가 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 벌 가능성이 높아지고 거래처가 돈을 버는 회사면 대기업일 경우에는 이때는 묻지도 따지지 말고 사야죠. 그래서 신흥 SE는 장중에 상한가를 칠 정도로 20%가 넘는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런 상승세가 앞으로 꾸준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2 쪽은 이 앞으로 돈을 벌 섹터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은 종목을 잡아서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네,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삼성 SDI와 함께 오늘 같은 경우는 신흥 SEC, 삼성 SDI의 협력 업체이자 또 한편으로 보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 애프터픽 뭘로 좀 꼽아주실까요? 역시나 삼성 SDI죠. 삼성 SDI도 고점 대비해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그 1분기 때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주가가 바닥을 다지면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뜻은 삼성 SDI가 하반기에 확실하게 실적을 돌려놓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삼성 SDI는 기존의 3원계 배터리에서 이제는 LFP 배터리도 양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조 6천억을 징자받은 돈 중에 또 상당 금액을 이 새로운 그 배터리에 대해서 배터리를 개발하는데 또 투자를 합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도 이 삼성 SDI는 지금 현재 그 3원계 배터리에서 이 LF 배터리로 전환을 하고 또 LF 배터리에서 더 나은 그 다음 차세대 배터리로 또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모회사인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손을 잡으면서 테슬라와도 여러 가지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 길게 보시고 또 참을성 있고 인내성이 있으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삼성 SDI 롱텀으로 접근해봐도 좋다라고 전략 챙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슈 확인해 보시죠. 테슬라에 삼성 기술 들어간다. 삼성발 수혜주는 누구? 네, 오늘 삼성 관련한 또 다른 소식이 하나 더 있었죠. 바로 로봇 관련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AI 그리고 휴머노이드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앞서 이 삼성과 테슬라의 동맹에도 다시 한번 기대감을 좀 모아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로봇주들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제 로봇주들이 슬금슬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때 이 M&A나 이런 이슈로 반짝했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좀 잠잠했죠. 왜냐하면 방산주나 다른 종목들이 더 열심히 뛰는 모습 보면서 투자가들이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눈이 그쪽에 몰려있는 동안 슬금슬금 이 로봇주들도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게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지만 AI에 대한 투자들이 늘어나면서 그 AI를 갖고 이 머리가 좋아질수록 몸으로 뭔가 움직이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피지컬 AI로 대표되는 로봇주입니다. 특히나 휴머노이드 로봇을 뭐 누구나 어느 대기업마다 이제 뛰어들면서 이 부분을 상용화하겠다고 하는데요. 이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장에서 우리 인간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협동 로봇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고 이게 조만간에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일자리에서 이 로봇들이 우리 인간의 일자리를 뺏는 경우가 많아지겠죠. 유럽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비해서 로봇세라는 걸 이미 도입을 했지만 우리 한국은 기술도 발전하고 또 이러한 실질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을 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선진국인데 불구하고 로봇세나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는 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런 쪽에 돈이 많이 몰려가고 있고 그 돈이 많이 투자되는 것만큼 반사적으로 투자자들에게는 수익을 볼 수 있는 돈을 버는 로봇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 포트폴리오에 뭐 어느 정도 10%든 이 정도의 로봇주들을 편입을 해 두셔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시장에서 조방원이 강하면서 이 로봇주들 같은 경우 주도주에서 잠시 멀어져 있기도 했었는데 하반기 다시 한번 복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종목들은 어떤 부분들 체크해 봐야 될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티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과 LG 재료들이 묻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열어보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두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삼성과 LG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 포인트를 좀 어떻게 짚어보면 될까요, 파트너님? 네, 제대로 뼈다구를 제대로 좀 집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로보티즈도 그렇고 2대 주주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를 차지하면서 아예 계열사를 편입을 했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여전히 2대 주주로 남아있지만 언제든지 경영권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그 액추에이터, 로봇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부분과 또 이런 그 자율주행 로봇을 만드는 부분 두 개로 회사를 분할을 했습니다. 분할을 해서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예측하기로는 LG전자가 로보티즈의 자율주행 로봇 쪽을 가져가고 부품으로서 로봇 액추에이터를 기존의 로보티즈로부터 공급받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체를 아예 가져간 거하고 다른 그림이겠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져간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족보행 로봇을 세계에서 최초로 상용화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앞서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력 자체를 아예 인수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가장 빠르게 휴머노이드 로봇에 뛰어들어서 그 시장의 주요한 마켓 플레이어로서 작용할 수 있는 또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M&A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로봇 시장에서는 이런 M&A를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그런 뜻에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가장 그 앞서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 현대차의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만큼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앞서 있는 그런 경쟁 기업입니다. 그런 면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시고요. 이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로봇은 매출의 부분에서 크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로봇 액추에이터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부품이고 이 부품 자체로도 이 로보틱스는 굉장히 큰 가치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로봇들을 잘 봐주시면서 이들 외에도 다른 로봇 종목들도 향후 이 시장에서 성장성을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그러니까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티즈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지도 궁금합니다. 역시나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러분한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로봇 사업을 벌이기로 내부적으로 교통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웨어러블 로봇 사업을 했지만 별달리 재미를 못 봤죠. 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삼성 그룹 내부의 일감, 즉 내부에서 협동 로봇이나 다양한 로봇들 형태로 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든 이족보행 로봇이나 사족보행 로봇을 갖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자연스럽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 시장을 넘어서 전 세계 시장에서 내놓을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그 로봇 개발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삼성전자는 결국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든 그 로봇을 양산하는 공장이 되어줄 겁니다. 이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든 그 로봇 속에 들어가는 이
인공지능 AI 그 반도체를 만들 뿐만 아니라 이 로봇 자체를 생산해주는 그 로봇 회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협업은 그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로봇 시장이 흘러갈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로봇주 관련해서 애프터픽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꼽아주셨습니다. 전략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참 시장에 노이즈도 많고 오늘 상승하기는 했지만 참 대응하기가 어렵다, 혼자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 시장 같이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공부방에서 가능한데요. 무료 공부방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은요. 노란색으로 된 링크가 뜹니다. 링크 꾹 눌러주시면 우리 김태현 파트너와 공부할 수 있는 무료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과 함께 공략주들, 매수, 매도 타점도 같이 챙겨주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나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에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또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어서 김태훈 파트너의 비법 강의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제 방송 강의를 해드리는데요. 어제도 강조를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 그 2차 전지 관련된 이런 쪽 그 상반기까지 또 지난 해 동안 한 1년 6개월 동안 계속 하락세를 했던 이런 분야의 대형주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담지 않으면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기 어렵다라고 여러 차례 강의할 때도 그렇고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 SDI가 거의 2자릿수로 급등을 했죠. 그리고 삼성전기가 엊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그쪽이 또 2자릿수로 강세를 나타냈고요. 전반적으로 삼성그룹 내부의 이런 그 대형주들이 그 빠르게 움직임을 보이고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타이밍에 이런 대형주들이 이런 중소형주처럼 2자릿수 상승을 나타내느냐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투자자들에게 매수를 할 수 있는 용기를 준 것이 바로 테슬라와 삼성의 이러한 동맹입니다. 동맹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이 둘 간의 전격적인 이 테슬라의 그 AI6 이 자율주행 칩을 양사 위탁 생산을 해주겠다고 이건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서 위탁 생산해 주는 건데요. 삼성 파운드리로서는 한 22조 원 규모의 장기 계약을 맺는 거고 그만큼 대형 계약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도 이 테슬라로부터 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가 기술력과 또 품질을 인정받은 사례가 됩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이게 테슬라와 이 삼성전자가 기존에 예전에 이제 AI4 그 자율주행 칩은 이미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AI5 칩은 TSMC 대만 업체에 뺏겼죠. 그리고 이제 요번에 그 AI6 차세대입니다. 2026년부터 이제 제조를 양산을 할 예정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삼성전자를 파트너로 선택을 해서 테슬라가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AI6 자율주행 칩부터는 진짜 말 그대로 테슬라의 이 자동차가 자율주행 4단계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이 운전에 대한 관여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로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자동차가 알아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단계의 반도체 칩을 삼성전자가 만드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그 의미를 갖고 있고,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분은 기존에 이 세계 1위인 TSMC와 비교해 봤을 때 2등이지만 글로벌 2등을 하고 있지만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의 비리비리한 실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내부 일감만으로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삼성 파운드리는 그 내부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그 월급값도 못하는 수준의 돈벌이로 좀 말 그대로 적자를 이어왔던 게 사실이죠. 삼성전자 내에 다른 디램이나 이런 돈을 버는 쪽에서는 굉장히 좀 기분 나쁘게 받아본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앞으로의 시장에서 이 삼성전자를 먹여 살리는 것은, 특히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쪽을 먹여 살리는 건 이 파운드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디램 쪽, 낸드도 그렇고 이쪽은 이미 중국이 많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제조업에서 경쟁했을 때 한국 기업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포기하고 나간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기존 우리가 뭐 가전제품이나 이런 쪽에서는 앞서 있다고 그러지만 전체 그 양면에서는 이미 중국에게 시장을 넘겨준 지 오래고 스마트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분야, 특히 D램과 낸드로 그 대표되는 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대량 양산을 전제하는 건데, 이 양산 쪽에서는 중국의 추격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TSMC처럼 이런 파운드리 쪽을 파고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삼성이 큰 고객을 잡지 못하고 이 내부 그 고객만 상대로 해서 하다 보니 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파운드리를 정리해라라는 말이 계속 나오지만 이재용 회장이 오너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 손해를 무릅쓰고 꿋꿋하게 10여 년 동안 꾸준히 투자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고 결국은 큰 건을 한 건 했습니다. 삼성 테슬라와 이번 AI6 이 자율주행 칩을 위탁 생산한 건 대단히 큰 의미를 갖고 있고, 이를 기점으로 해서 테슬라와 다양한 분야에서 삼성그룹이 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대로 말 그대로 이제 그 애플과 이 LG 간의 이 서로 협업하는 그림과 대비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기도 전장용 카메라 모듈을 이미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고, 삼성 SDI도 3원계 배터리를 갖고 이 테슬라의 이런 에너지 사업 쪽 이런 쪽에 이제 그 이미 배터리를 납품해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재용 회장과 일론 머스크 CEO가 화상회의를 하면서 나름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했고, 여기서 10년짜리 장기 계약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테슬라와의 협업은 삼성에게 있어서는, 특히 삼성전자 쪽 분야의 제조업에 있어서는 부활의 신호탄을 날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의 추격이 따라올 때 이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이 파운드리 쪽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건 대단한 혁신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삼성전기가 이 테슬라에 이미 A4, 그다음에 A5 칩을 이미 만들 때 여기다가 반도체 회로기판인 FC-BGA를 삼성전기가 만들어서 납품을 해봤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고요. 또 삼성전기는 카메라 모듈 쪽으로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이미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라고 부르는데요. 여기다가 이러한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채용될 수 있는 로봇 카메라 모듈을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큰 사업으로 발전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로봇 배터리 사업에 있어서 현대차 그룹과 연초에 이미 그 공동으로 로봇 카메라를 그러니까 로봇에 들어가는 로봇 배터리를 개발하기로 서로 이제 계약을 맺었습니다. 협력 관계를 맺었고, 이러한 부분이 연장이 되면 이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또 이제 삼성 SDI의 이런 배터리가 채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건, 현대차가 이 삼성 SDI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는 각형 배터리를 이미 헝가리에서 일부 협업을 하고 있지만, 이 LG 엔솔과 SK온 때문에도 삼성 SDI에게 줄 그 공간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봇 배터리 쪽은 얘기가 달라지죠. 그런 면에서 삼성 SDI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삼성 SDI 지금 모두 고개를 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년 동안 삼성 쪽, 삼성 브랜드만 들어가면 실적 나쁘다, 뭐다, 하여튼 부정적인 뉴스만 많았었는데 올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모두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번 테슬라와의 이 동맹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면에서 전하는 말씀 잠깐 듣고 돌아와서 개별 종목에 대해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이슈는 삼성과 테슬라 관련해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삼성전자와 관련한 테슬라 기대감들이 시장에 모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죠. 관련한 이슈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시장의 이슈들은 굉장히 많지만 내 수익에 도움되는 이슈들이 어떤 건지 판단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슈들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공부방에서 가능한데요.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은요, 노란색으로 된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꾹 눌러주시면 김태현 파트너와 공부할 수 있는 무료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이 방법이 조금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공략주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략주 어떤 건지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좀 원반영이라고 해서 우리가 차트 그림을 뭐 말씀하시는 분 중에 많이 기술적 분석을 해줄 때 이런 종목이 결국은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종목의 이 삼성전자의 차트가 전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를 지금 그 대형 펀드들은 먼저 편입을 하지 않으면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 이 시장으로 넘어갈 때 수익률,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기 어렵다 판단하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삼성전기도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 소액주자들도 어느 정도 삼성전자나 또 삼성전기, 삼성 SDI에 관련된 종목들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금 우상향하는 차트를 확실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HBM이라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중요한 이쪽을 놓치게 되면서 SK 하이닉스에게 메모리 반도체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럼 분기 기준으로 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HBM 때문에도 수익성이 좀 떨어지고 있죠. 그런 면에서 타겟책으로 이 TSMC와 경쟁할 수 있는 파운드리 쪽, 이쪽을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테슬라를 만나서 10년짜리 장기 계약에 22조 원 규모의 사업을 따낸 겁니다. 이거는 삼성전자로서는 파운드리가 자기 가족 내에서 자기 그 계열사들끼리만 하던 이런 리그에서 이제는 그 밖에 있는 진짜 큰 고객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테슬라의 파운드리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면서 영업을 뛸 수 있는 이 트랙 레코드가 생긴 거죠.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도 이 TSMC 그 대만 업체를 따라가는 파운드리 쪽에서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 주의 있게 보셔야 되고 매수가는 7만 원, 네, 목표가는 11만 원 짧게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6만 8천 원을 제시해드리는데 삼성전자는 여러분이 아시면 어느 펀드나 외국인 펀드도 그렇고 국내 대형 펀드도 그렇고 항상 포트폴리오에 기본적으로 담아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잘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 미국의 테슬라 공장, 테일러 공장, 여기서 이나노 공정을 통해서 파운드리로 이 테슬라 쪽을 내년부터 양산을 해줍니다. 이 말 뜻은 내년에 실적이 더 좋아진다는 거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다른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삼성전자 MLCC라고 해서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가전제품의 그 콘덴서입니다. 주형 콘덴서. 이 MLCC라는 것을 만들어 왔던 업체인데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고 이 MLCC를 그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장 쪽에도 적용을 하면서 전장 쪽에서 꽤 실적이 좋아진 업체고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매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MLCC나 이런 전장 쪽 사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카메라 모듈을 스마트폰용과 자동차 전장용이 다른데요. 전장용이 훨씬 더 비쌉니다. 그 비싼 쪽에서 이번에 테슬라를 또 고객선을 맞았죠. 요즘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이 카메라가 10대에서 12대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카메라가 더 들어갈 수가 있죠. 이 말뜻은 삼성전기가 장기간 테슬라나 또 향후에 다른 현대차나 기아차에도 카메라 모듈을 납품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삼성전기의 실적이 꾸준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 회사도
자율주행 시장 자체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 성장과 함께 삼성전기의 전장 쪽 카메라 모듈 시장도 함께 노력을 통해서 영업을 통해서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삼성전기 매수가 15만 원, 목표가 19만 원 제시하시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14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빠르게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삼성 SDI.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는 이 삼성전자의 중소형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업체인데 지금은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전기차에 대한 비중을 늘리면서 이제는 완전히 전기차 배터리 업체로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삼성 SDI의 주 고객, 전기차 주 고객은 독일 차들입니다. BMW가 고객이고 또 다임러 벤츠가 고객인데 이 다임러 벤츠도 그렇고 BMW도 그렇고 내연기관 차는 진짜 끼깔나게 잘 만드는데 전기차는 아직 좀 뜸을 들이고 있죠. 절대 수량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하고도 납품을 하고 또 미국의 그 전기차 스타트업하고도 또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LG 엔솔이나 SK온보다는 이 거래 고객 사이즈가 좀 작죠. 그 덕분에 이 전기차 캐짐에서도 이 탈출하는데 좀 더디게 느리게 탈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SDI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게 ESS 쪽에 관심을 갖고 ESS 쪽 관련된 배터리 셀을 개발을 했고 여기서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요번에 국내에서 8군데 이런 그러니까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관련된 굉장히 큰 시설들 이런 데서 이제 발주가 나왔는데 6군데를 이 3원계 배터리를 갖고 삼성 SDI가 다 수주해 갔습니다. 그리고 2군데를 LG 엔솔이 받아갔죠. 그러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삼성 SDI가 받아갈 줄은 몰랐다는 평가가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3원계 배터리는 화재가 나기 쉬운 배터리로 알려져 있었지만 삼성 SDI는 나름대로 자체 개발한 기술을 갖고 이 화재 위험성을 상당히 낮추는 그런 쪽에서 개발을 인정을 받고 그래서 수주를 하게 된 겁니다. 이 말뜻은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이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지하에는 이 ESS 시설이 굉장히 크게 들어갑니다. 그도 그럴 게 이 AI 데이터 센터에 단 1분, 1초라도 전기가 갑자기 끊겨버리면 곧바로 이 비상발전을 통해서 전기가 흘러가지 않으면 데이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에 따른 소송이 엄청난 것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도 삼성 SDI는 이런 중소형 배터리나 또 ESS 배터리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삼성 SDI 실적이 굉장히 앞으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매수가가 지금 19만 5천 원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오늘 시장에 좀 올라버렸어요. 올라버려서 오늘 지금 두 자릿수 아까 말씀드린 10%가 넘게 급등해 버린 바람에 그런데 이 삼성 SDI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19만 5천 원을 한 21만 원 정도로 올려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그대로 35만 원을 좀 높이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앞에서 올렸기 때문에 손절가는 한 20만 원 정도 조정하면 요 1만 원 폭에서 분할해서 매수하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삼성과 테슬라의 동맹이 끈끈해지면 공급사까지 그 공급망이 확대될 수가 있겠죠. 그에 따른 수혜주들 오늘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삼성 SDI 세 종목 가져와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가격 전략 제시는 해주고 계시지만 나는 자세한 매도 타점을 좀 더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무료 공부방에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오늘 알려주신 공략주들 자세한 전략 외에도 그 밖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도 다 같이 대응해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나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태훈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넥스트레이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요.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수급 주체의 선택은 좀 달랐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오늘 기관이 선택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자는 0.29% 강보합권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9%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강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전반적으로 기대감들 모아가면서 2.6%대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강보합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2%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알테오제는 오늘 2.89% 급등 이어가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정말 강했습니다. 오늘 실적 내놓으면서 호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더욱 기대감을 모아갔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14.7%대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8%대 강했고요. 펩트론의 경우에는 0.8%대 강보합권, HLB는 오늘 0.5%대 조정 흐름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넥스트레이드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오늘도 여러분과 6시까지 함께합니다. 2부는 종목 상담 코너로 이어질 텐데요. 저희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방법 통해서 저희와 고민 나누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나는 전화 통해서 고민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3772-026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나는 문자 통해서 고민 남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 통해서 고민 남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이데일리TV 검색하셔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가능합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내가 조금 더 고민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용 상세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략 조금 더 상세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부터 고민 보내주시면은요, 집계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지금 채널 고정해주시면 저희는 2부 이데일리TV 전문위원인 서동구 위원님과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에코프로비엠이 급등하고 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다. 5일 오전 9시 35분 현재 에코프로비엠은 전일 대비 15,900원 뛴 123,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장중 127,900원까지 치솟았다. 에코프로도 10%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 고객사인 삼성 SDI 주가도 급등하고 있다. 에코프로비엠은 2분기 영업이익이 49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59% 늘었다. 매출액은 3.7% 감소한 7,797억 원을 기록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가 집계한 영업이익과 매출이익 컨센서스는 각각 123억 원과 7,211억 원이었다. 시장 기대치를 웃돈 깜짝 실적인 셈이다.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기에 대해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모두 상향 조정했다. 7월 31일 고객 보고서에서 기존 중립이던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바꾸고 목표 주가도 13만 3천 원에서 19만 8천 원으로 약 49% 끌어올렸다. 모건 스탠리는 삼성전기가 삼성 테슬라 간 AI 반도체 계약에 따라 기판 수주가 급증하고 장기적으로 강력한 수익 성장 주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자율주행, ASIC 고객을 통한 ABF 기판 수요 확대에 주목했다. 또한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 부문도 개선 사이클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관세 부담으로 올해 하반기 수익성은 제한적이지만 내년부터 실적 회복의 초기 신호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시했다. 미국 의류 브랜드 아메리칸 이글의 청바지 광고가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델 시드니 스위니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기업 주가가 급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트루스 소셜에 등록된 공화당원 시드니 스위니는 지금 가장 핫한 광고를 내놨다며 청바지가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 힘내라 시드니라고 밝혔다. 이후 뉴욕 증시에서 아메리칸 이글 주가는 장중 20% 이상 급등했다. 논란의 광고는 지난달 공개된 시드니 스위니 모델 캠페인으로 문구 시드니 스위니는 훌륭한 진을 가졌다가 문제의 발단이 됐다. 영어에서 진과 진의동음 이의어를 활용한 표현이 인종적 우월성을 암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졌다. JD 벤스 부통령은 한 팟캐스트에서 민주당에 대한 내 정치적 조언은 시드니 스위니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을 나치라고 계속 말하라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논쟁에 불을 지폈다. 정부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환원하겠다고 발표하자 민주당이 빠른 시일 내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빠르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양도세 논란이 길어질수록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다며 비공식적으로 조세특위, 코스피오천특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다만 세제 개편안과 주가 하락의 인과관계에 대해선 대주주 기준 변화와 주가 하락은 직접 연관이라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코스피 5천과 방향이 어긋날 수 있어 논의 중이라며 한정혜 정책위의장은 입법 예고 기간 중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애프터마켓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즐거운 퇴근길, 즐거운 애프터마켓 지금부터 시작하시죠. 서동구 이데일리 TV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사실 시장에서 노이즈가 계속 나올 텐데 경계감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오늘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다 보니까 이 상승폭이 좀 출렁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또 M7을 비롯해서 빅테크 주들의 훈풍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확실한 건 아닌데요. 들어오기 전에 뉴스들을 좀 체크하니까 민주당 정부 여당에서 원한대로 그냥 50억 일단은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뭐 하루 이틀 좀 올라가니까 또 네. 뭐 하루 이틀 뭐 급등락하는 거에 연연하지 말고 증시를 우리는 안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글쎄요 어떠한 결론으로 날지 그 노이즈는 계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그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흔한 말로 미스가 나긴 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시장도 발빠르게 오늘 외국인 기관들이 순매수를 보여주는 것들도 보면 어떤 산업적인 거라든가 또 다른 측면에서의 시장의 움직임이 연출되고 있다. 오늘 그 대표적인 게 오늘은 2차 전지가 열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까 우리가 쇼츠도 봤습니다마는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시장에서 한 12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분기에도 23억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겨우 흑자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2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에 1000% 넘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실적이 나와주니까
이쪽이 양극재 소재단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누군가가 사갔으니까 그렇게 실적이 좋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부분이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훈풍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제가 뭐 다른 시간대 코너에서는 뭐 에코프로비엠도 이미 10만 원대 초반에 추천주로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2차 전지가 이제 바닥이 나왔다. 여러분들 조금은 고통스러우셨더라도 조금 더 홀딩하면서 끌고 가도 된다. 또 트레이딩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이런 산업의 변화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또 그동안 워낙 뭐 주가가 바닥권에서 겨우 고개를 드는 흐름이니까 물린 분들을 제외하면은 대부분 2차 전지 뭐 올라가 봐야 뭐 거기서 거기지 다 이렇게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 시장은 그럴 때 움직여 주는 거다. 우리가 흔한 말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에 꽃길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증시 격언에. 그러니까 상당히 외로운 거죠. 그리고 또 미인대회가 항상 열린다라는 거하고 상반되는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오늘 2차 전지의 급등으로 대변됐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 상담도 해드렸습니다마는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홀딩하십시오. 다시 한번 대반등들이 나올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아직 물론 갈 길이 멀죠. 이럴 때 이제 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1차적인 목표가 어느 정도 다 왔다. 그 다음 자리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오늘 많은 분들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문의가 많이 오지 않을까 네. 기대도 해봅니다. 사실 오늘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그간 고민도 굉장히 많으셨었고 저희한테도 고민 상담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그때마다 우리 위원님께서 홀딩하는 전략들 계속 챙겨가면서 시장 전략 조금 더 상세하게 짚어주셨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오늘은 좀 수익권으로 올라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시장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 통해서 저희와 고민 나눠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나는 전화 통해서 고민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377-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통해서 고민 남기겠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가능합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희 계속해서 방송 초반에 연락을 주셔야 오늘 방송 안에 고민들 나눠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바로 고민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연은 문자로 들어와 있는데요. 처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61님이고요. 달바글로벌 보유하고 계십니다. 21만 7천 원 매수가 확인되고 있고요. 보유 비중은 20% 확인되는데요. 매도해야 할지 어찌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달바글로벌 사실 올해 신규 상장을 했고 또 이 매수가를 보니까 한 7월쯤에 진입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들은 굉장히 높잖아요, 의원님.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 달바글로벌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조종을 보일 때도 내가 대장이야 그러면서 치고 갔었던 거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끌고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사실은 조금 과하다 싶은 모습들이 연출이 됐죠. 사실은 바로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2조 5,400억의 시가총액입니다. 근데 이 달바글로벌의 매출단들을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잠깐 좀 보시면 이 작년에 이제 2조 7천억, 올해 2조 9천억, 내년에 이제 이 4조 원대의 매출 이걸 어떤 면에서는 지금 앞당기고 있는 거거든요, 주가가. 그리고 올해 이제 흑자 전환이 되고 내년에 1,346억의 영업이익을 보이면서 177%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당기순이익은 작년에 적자 전환된 이후에 올해까지도 적자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에 이제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이 되고 2027년에 이제 당기순이익도 1,386억으로 만약에 내년도 578억의 당기순이익이라면은 139% 이상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일단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주가라는 것을 얘기할 때 성장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의
기본적인 거는 이제 매출단이 어느 정도 나오고 시가총액이 얼마나 근접해 주느냐에 따라서 1차적으로는 특히 신규 상장 종목들은요. 아주 뭐 고성장을 보이는 것들이야 뭐 매출의 뭐 3배, 4배 시가총액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종목들은 거의 비슷한 그런 어떠한 시총과 매출단이 형성이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24만 원을 고점으로 하면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이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요것의 일봉상에서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서 그래도 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19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살짝 이탈되기도 했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딱 정거장을 형성해 주었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 종목은 19만 원부터 17만 원 사이가 상당한 지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지지와 매수의 존으로서 작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순간적으로 이탈이 되더라도 이 17만 5천 원, 18만 원에 대한 지지력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그 전에 이제 요 18만 원 이상, 요 19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를 잘 받아주고 있는 모습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 충분히 재차 다시 한번 반등 시도를 하는데 문제는 지금 거래가 이제 조정을 보이면서도 죽어 있죠. 그리고 또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크게 공격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거래가 얼마나 수반되느냐에 따라서 직전 고점 돌파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이날 지난 7월 16일입니다. 24만 원을 고점으로 하면서 20만 8,500원까지 밀리고 그 이후에 한 단계 더 레벨 다운이 되는 요 가격대. 그러니까 24만 원이 상당한 저항으로 작용될 수 있는 라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19만 원에서부터 24만 원인데 그 중심값이라고 할 수 있는 요 21만 원 라인.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매수하신 분이 그 가격대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도 딱 이제 근접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20만 9천 원에서 살짝 꼬리를 달아주었는데 내일 만약에 보통상적으로 추가 반등이 나오려면 우리가 적산병이냐 흑산병이냐 얘기를 많이 하죠. 음봉이 3개 나오면 흑산병이잖아요. 그러면은 대반등을 주더라도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가 있는 거고 적산병이 나오면은 잠시 눌리더라도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모습이니까 내일 한 번 더 상승의 양봉이 나와줄 흐름이 나와준다라면 아주 땡큐. 그렇게 되면은 최소한도 21만 원에서부터 22만 원은 넘어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그때 오히려 비중을 조금 줄였다가 밑에서 다시 사는 방법이 있고 만약에 내일 힘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으쌰하고 24만 원 근처 가면 거기서 50%는 이익 실현하고 나오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달바글로벌 첫 사연 전략들 챙겨봤습니다. 저희 이어서는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네, LG화학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도 궁금합니다. 네, 29만 6천 원에 비중 20%입니다. 네, LG화학 29만 6천 원 매수가에 20% 보유 비중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수익권이실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저기 30만 원 이하에서 잡으려고 하다가 마침 그 조정이 와가지고 네. 잡았는데 좀 빠졌다 다시 이제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네. 중기적으로 가져가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 향후 전망하고 목표가를 얼마 정도 해야 좋을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중기적으로 좀 접근해 보실 전망인데 앞으로 전략 좀 어떻게 챙겨볼까요, 위원님? 네, 중기적으로 잘 기간 설정은 해놓으신 것 같고 비중도 20% 29만 6천 원 양호하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지금 LG화학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인 얘기할 건 없고요. 요 매출이 또 이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라든가 추이가 어떤지를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전반적으로 이거는 어차피 각 증권사에서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평균값들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당기순이익을 이렇게 이제 추정해서 우리가 HTS에서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매출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작년 대비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부터 매출단도 12%, 11%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도 1조 8천억대 흑자 전환 올해 되는 거고 내년도에도 올해 대비했을 때 91% 이상 증가할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다행인 게 올해 내년 후년까지 계속해서 그래도 실적단은 어떻게 돼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전망 자체가. 그렇죠? 예.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이거를 좀 더 중기적으로 끌고 가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상향 되는 거냐 아니면 우하향 되는 거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뭐 나는 롱텀으로 갈 거야. 뭐 업황이라든가 실적이 안 좋아지는데 롱텀으로 가면 갈수록 손실이 더 커지겠죠. 근데 이거는 올해 내년 후년 계속 그래도 감소는 되지만 증가율이 계속 우상향하는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그 적정 주가들이 뭐 좀 다운되기도 하고 상향 조정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평균적으로는 뭐 한 34만 원 정도에 형성돼 있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이 LG화학도 이제 바닥권을 넘어서서 반등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봉의 모습을 먼저 보시면 일봉의 모습으로다가 이렇게 볼 때 지난 얘도 마찬가지로 5월 26일 날 18만 1,500원을 저점으로 바닥을 확인했어요. 모든 2차 전지주들이 5월 23일, 27일, 28일, 26일 요 사이에 다 바닥입니다. 반등의 강도가 30%냐 50%냐에 따라서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최소한의 자기 자리까지 올라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올 때는 흐물흐물 올라온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요 1차 저항대를 지금 돌파를 해준 겁니다. 27만 원, 8만 원을. 그리고 나서 32만 원까지 슈팅이 됐다가 이제 이 자리가 훼손되면 안 되는 자리가 되는 거고요. 1차적으로는. 그런데 주봉을 보니까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이 돼요? 이제 바닥 탈출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이 내가 중기적으로 갖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 포인트를 보면 이 종목의 추세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면 이 2021년도에 100만 원을 갔던 자리 이후에 이 하락 추세가 한번 크게 연출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기술적 반등의 단기 상승 추세가 한번 연출이 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뭐 2020년 코로나 때 이후에 이 주식도 역시 BBIG 혜택을 받으면서 2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넘어갔던 흐름이고 그 이후에 LG에너지솔루션하고 기업 분할을 한 요 흐름들이 한번 있었죠. 이 구간이 요때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이 엄청난 상승 추세를 걷고 나서 그리고 이제 소위 기업 분할에 소위 마가 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상승 추세로 갔다가 하락 추세로 이제 전환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 하락 추세가 계속 이렇게 이제 이어졌어요. 그리고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면 그러니까 흘러내린 겁니다. 이제 그 이후에 뭐 추세도 없이 완전히 하락 추세로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5월 달에 1차 저점을 찍고 이렇게 반등 시도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이제 다음 자리를 얼마로 우리가 아까 목표가 뭐 32만 원, 3만 원 얘기도 나왔지만은 최소한도 얘는 이제 어느 자리까지 갈 수가 있냐면 그 전에 요 27만 원이 지지가 돼야 됩니다. 절대 이제 앞으로 27만 원이 깨지면 안 돼요. 물론 어떠한 돌발적인 악재로 인해서 순식간에 한번 부딪히고 뭐 이탈됐다가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지지 라인이 어디냐를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무너져야 돼, 무너지지 말아야 될 자리 다른 시청자 여러분들도 체크하세요. 27만 원이 무너지면 안 돼요. 아셨죠? 예. 그건 매매해 놓으시고 그것만 안 무너진다면 물론 이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자리 요 120주선이 위치해 있는 40만 원도 있는 거고요. 1차적으로는 여기 라인이 됩니다. 바로 직전에 고점이면서 저점이었던 자리. 이 35만 원. 35만 원. 그렇죠. 이번 구간에서 올라오면은 35만 원은 1차로 목표를 설정하시고 그리고 나는 거기서 조금 더 흔들리더라도 나는 더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면 이 40만 원을
35만 원이 1차 저항으로 작용이 되겠지만 40만 원이 아니라 그 다음 자리는 51만 원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예. 단계별로 목표가 그렇게 설정해 놓고 대응을 하시면 뭐 큰 무리 없지 않을까. 대신에 지난번 구간처럼 상승 추세를 쭉 그려가기보다는 이거는 N자형의 파동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35만 원에서 부딪히고 다시 눌림 주고 다시 또 40만 원 근처 갔다가 한 번 또 부딪히고 40만 원 내외가 35, 6만 원이 또 지지받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44, 5만 원, 뭐 50만 원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갈 거니까 적절하게 수익 실현과 또 재매수 공략 20% 정도의 비중으로 수익을 만끽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수익 실현과 재매수 전략 챙겨가시면서 앞으로 수익 많이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LG화학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른 시청자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혹시 TV 소리 예, 좀 예.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TV 소리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 예, 예. TV 네. 볼륨. 네, 저희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에프코르 머리티요. 에코프로 머티요? 예. 네, 예. 에코프로 머티고요. 매수가랑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5만 1,000원. 한 10%. 네, 5만 1,000원에 10%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역시나 2차 전지가 또 이렇게 들어옵니다, 위원님. 에코프로 머티는 네, 또 어떻게 좀 전략 챙겨볼까요? 아니 에코프로머티 5만 1,000원이면은 요 최근에 들어가신 건가요? 예, 예, 예. 그래서 수익을 지금 보고 계시네. 뭐 쬐끔 맞죠, 뭐. 예, 예. 예, 그 전에는 2차 전지 그러면은 뭐 갖고 계신 거 없었어요? 2차 전기 갖고 있던 거 있었죠. 네. 뭐 몇 가지 있었죠, 뭐. 그거는 다 어떻게 예. 되셨어? LNS도 갖고 있었고, 예. 또 뭐 나노신 소재도 갖고 있었고. 근데 다 예, 지금은 뭐 그런 거. 다 손절하셨어요? 예, 그런 거 저기하고 에프코로 머리하고 예. 이런 한 두 가지만 지금 갖고 있어요. 예. 아무튼 지금 에코프로머티 비중 10% 5만 1,000원에 매수하신 거 예. 요거를 내가 예. 얼마 정도에 잘 이익 실현하고 나올까? 이거를 이제 예, 지금 예.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가장 최근에 이제 잘 매수가 되신 것 같고요. 이제 통상적으로 이걸 이렇게 이 종목도 보세요. 5월 27일 날 4만 600원이 저점이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5만 1,000원에 샀네. 4만 600원이 저점인데 저걸 내가 저 자리에 샀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게 뭐냐면 이때 한번 으쌰하고 올라가는 듯 하다가 계속 캔들 자체도 그렇고 아주 지지부진한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근 한 달 가까이를 원위치 돼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또 거래가 빵 터지면서 16%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들 이후에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한번 한 일주일 동안 쉬다가 다시 또 지난 7월 3일 날 54,900원까지 갔다가 또 어리버리하면서 별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주가라는 거는 항상 움직일 때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얘네들이 맞습니다. 불뚝불뚝 올라오는 이 모습에 괜히 쫓아가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기다리다 지쳐서 팔아버린다고. 그러니까 여기 저도 이 빨간불에요. 사서 예. 사서 뭐 그냥 깨꼬면 저기 대고 그냥 또 다시 팔고 또 다시 그렇죠. 또 잡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종목들의 특성이에요, 이게. 가벼운 종목들은 바닥에서 이렇게 거래가 확 들어오죠. 그러면은 얘는 한 이틀 정도 눌러줬다가 그러고 그냥 도망간다고요. 근데 이 종목은 시총도 크지만은 그 전에 물려있는 물량들이 얼마나 TV 소리는 줄여주세요. 소리를, 볼륨을. 선생님, 제 목소리만 전화로 들으시고 TV 소리 줄이시라고요. 줄였네요. 이제 깨끗하게 들리죠? 앞으로도 상담할 때는요, 전화로만 들으시고 TV 소리는
줄여주셔야 돼요. 아, 예, 예. 네. 예, 몰랐습니다. 예. 네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이 바닥에서 이렇게 계속 흔들어대면서 거래가 실려주고 죽다가 또 캔들도 그냥 단봉이고 막 움직이다가 이제 이후에 어쨌든 이 매물대들을 돌파하는 고점들이 오늘 이렇게 또 돌파를 시켜주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더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바닥에서 양봉들이 거래 실리면서 막 올라왔다 빠졌다 올라왔다 빠졌다 했는데 오늘은 이 거래량으로 여기 이 직전의 고점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예. 얘는 한 번 더 갈 수 있는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만 천 원에 산 거 5만 4천 원 뭐 겨우 10%도 안 되는 거 홀라당 팔지 마시고 또 한 번 흔들어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2, 3주 이상씩 걸리는 흔들림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가면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이제부터는 이쪽에 라인들이 있습니다. 이쪽에. 이게 안 보이는구나.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지금 제가 이렇게 끌어왔죠. 예, 예. 이쪽에가 이제 거래가 여기 된 자리들이에요. 그전에는 여기는 거래들이 없어. 괜찮아. 예, 별로 없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그러면 여기 이제 넘어가는 거래들이 얼마에 있냐면은 이 7만 5천 원부터 8만 원 사이에들 이제 거래들이 많은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종목은 일단 최소한도 내가 7만 원 이상은 한번 이번 구간에서 가보겠다라고 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얘 혼자 야, 갑니까? 예, 예. 에코프로 머티 혼자만 못 가죠? 예. 에코프로 형제들하고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에코프로의 움직임도 보셔야 되고 아까 에코프로 BM도 보셔야 되고 에코프로 머티도 보셔야 되고 그래서 걔네들이 예. 안 무너지고 장대음으로 밀리지 않고 잘 버티면 올라가다가 또 6만 원 근처에서 흔들어대고 또 한번 치고 가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N자형의 파동을 그릴 거라고요. 비중 10% 한 최소 6만 5천 원에서부터 7만 원 근처에 난 매도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홀딩하십시오. 10% 비중 갖고 뭐 치고받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예, 예, 예.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에코프로머티 전략들 챙겨봤습니다. 또한 저희와 원활한 상담을 좀 이어가시기 위해서는 지금 시청하고 계신 TV 화면 볼륨 0으로 맞춰주셔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어서도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네. 19,400원에 네, 10%요.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19,400원에 10% 맞으실까요? 네, 네. 네, 종목 확인되고 있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오늘 좀 시세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도 궁금한데요.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네네. 강세로 좀 마감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많이 마이너스거든요. 네, 마이너스가 19,000원대 매수한 한 종목이 지금 12,000원대 있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랑 통화하면서 이제 이 쓰라린 속을 좀 이렇게 푸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는 게 이제 디자인 하우스 우리가 파운드리 설계 관련된 그러한 쪽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유사한 네. 종목들이 가온칩스라든가 AD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얘가 지금 힘을 못 받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테슬라 칩 관련된 23조 수주 소식을 보도를 통해서 아셨죠. 네. 그리고 평택의 파운드리 공장도 다시 재가동을 위해서 엄청난 다시 또 설비 투자, 건설 다시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아직 네. 얘네들한테 발주할까지는 시간이 이제 있어요. 네.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 시장은 항상 기대감이에요. 네. 그래서 28년부터 양산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느 세월에 그러나 그러한 수주가 들어옴으로 해서 얘네들한테 일거리가 생기는 과정이 되는 거고 그 생산을 하기 위한 협업들이 이제 막 이루어지겠죠. 오픈엣지를 보시기 전에 네. 요거와 같은 AD 테크놀로지를 한번 볼게요. AD 네. 테크놀로지는 오픈엣지가 여기 있었던 모습하고 비슷해요.
이거를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 엣지의 위치라고 보시고 요렇게 네. 이제 올라가고 그러다가 조금 먼저 반등 시도를 하다가 AD테크는 삼성 그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보여주었고 이제 숨고르기 하면서 얘는 이제 확실하게 상승 추세로 다시 반전을 시킨 모습이에요. 그렇죠? 아, 네. 그리고 네. 얘가 1등주고 그다음에 가온칩스가 2등주야. 가온칩스도 네. 어떻게 보면은 오픈 엣지가 여기에 있는 위치하고 비슷해요. 지난 6월 달에. 네. 얘가 먼저 이렇게 이제 올라온 거예요. 꿈틀꿈틀 되면서. 그리고 삼성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다가 이제 여기가 안 무너지고 잘 지지를 받고 있는 60일선을 중심으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따라가요. 네. 오픈 엣지도. 그러니까 다행히 비중 10%인데 이제 어떻게 오픈 엣지를 네. 우리가 보면은 지금 크게 보면요. 이 지난 네. 4월 달에 1,700원을 중심으로 해서 11,000원이 이탈이 됐던 요 자리들이 이제 쌍바닥을 여기서 만들어 줬어요. 7월 달과 4월 달과 6월 달에 걸쳐서. 네, 그리고 네. 대반등 시도를 하는 과정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 과정에서 아쉽게도 이 저항대들이 지금 현재 16,000원에 있는 겁니다. 16,000원 정도에. 그러면 이 종목은 11,000원, 16,000원의 지지와 저항이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요 하방까지는 안 내려오면서 12,000원에서 여기 딱 중심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라인들이 정확하게 보면은 13,500원이거든요. 네. 이 13,500원을 메모하세요. 13,500원을 안착을 해주면 네. 16,000원은 쉽게 가. 아, 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이 13,500원과 11,500원 요 사이에 가운데서 이렇게 12,000원을 어떻게 하든지 버텨보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 모습을 네. 보면 쉽게 안 무너질 것 같고 여기서 13,500원만 딱 안착을 해주면 이 네. 16,000원 직전 고점에서 한번 부딪힐 자리가 있다고요. 아, 네. 그러면은 19,000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16,000원 근처 오면은 만약에 내가 1,000주가 있다. 그러면 네. 500주가 됐든 300주가 됐든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거야. 아, 네, 네. 그런 다음에 다시 예를 들어서 15,800원, 16,000원에 매도했는데 다시 밀려 내려오면은 15,000원이나 15,000원 이하 자리에서 거기서 네. 매도했던 거를 500주 매도했으면 600주라도 다시 채워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1,100주가 될 거 아니야. 단가는 낮아지고 네. 기존에 500주 네.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네. 이 종목이 이제 만약에 힘을 받으면 이렇게 이게 16,000원 갔다라고 치고 여기서 한번 눌려주고 다시 가면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 자리가 18,000원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깡패들이 여기에. 네. 그러면 네, 그때 네. 내가 전량 매도하거나 아니면 또 50% 매도하고 17,000원 밑에서 또 한번 매수해서 다시 한번 내가 손실 안 보거나 이익을 보고 팔고 나올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이제 만드시면 돼. 아, 네. 앞전에 좀 손절을 했어요. 너무 지겨워갖고 20% 그렇죠. 가지고 있다가 예. 그래갖고 넥스틸 사놨거든요. 아, 예. 넥스트에 또 물렸나 네. 보다 그럼. 네. 그쵸. 아, 물릴 정도는 아니고요. 아, 그럼 다행이네. 예. 네, 그래서 네. 만약에 제 생각에는 이게 여기 네. 12,000원에서 잘 버텨주는데 12,000원을 만약에 깨고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네. 오히려 뭐 5% 10%더 채워서 20% 채워도 괜찮아요. 아, 네. 네. 그러면 단가 확 낮춰놓고 있을 수 있지. 아, 그러면 지금 한 10% 정도 다시 네. 분할 매수로. 아, 매수해 예, 드릴까요? 11,000원, 12,000원 밑에서. 12,000원 밑에서. 오면은 예. 지금 자리는 매수를 어정쩡하니까 해보려고. 건들지 말고. 네. 왜냐면 네. 지금 사면은 지금 사서 올라가면 좋겠지만 다시 한번 네. 밀릴 수 있잖아요. 아, 그 그러면은- 12,000원 밑에서 사라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은 어정쩡한 자리예요. 아, 네, 네. 네. 힘내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까지 전략 챙겨봤습니다. 12,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전략 챙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넥스트레이드 특징주 하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2차 전지가 반등을 했으니까 저희도 2차 전지 관련한 종목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코스모 신소재 오늘도 두 자릿수 급등을 좀 이어갔는데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뭐 전반적으로 홀딩해라라고 전략을 대부분 주고는 계시지만 코스모 신소재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위원님? 이 코스모 신소재인가 코스모 과학도 지난주에 한번 문의를 하셨던 분 맞습니다. 네. 기억이 나요, 제가. 그래서 아유, 지금 자리는 이제 최소 바닥은 이제 올라왔고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든 한 번 더 칠 자리가 있으니까 홀딩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대로 오늘 이렇게 아주 잘 이루어졌네요. 이 종목도 지난 5월 27일이 29,500원 저점이었죠. 그리고 한 단계 이렇게 올라와서 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올라온다라면 최소한도 이 종목은 4만 원대 후반 5만 원 근처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 혼자는 못 가요. 뭔가 대장들이 나와줘야 되고 지난번 대장은 1차적으로 셀 쪽에서는 LG에너지 솔루션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양극재 쪽에서 LMF가 올라갔고 그리고 이번에는 삼성 SDI와 에코프로 BM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2등주 정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소재단에서. 그러니까 코스모 신소재도 오늘 10%나 급등하는 모습들. 그러면 얘가 이제 여기서 치고 올라가면은 말씀드렸듯이 4만 5천 원에서부터 좋게 보면 5만 원 정도인데 자, 월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의 모습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정말 참 참혹하죠. 23만 9천 원짜리가 이렇게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조정을 보였으니까 뭐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20, 30% 정도의 수익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지만 정말로 이러한 자리에서 물리신 분들은 이건 아직도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더라도 뭔가 움직임을 만약에 대응을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단기적으로는 4만 원대 후반 5만 원이지만 조금 더 얘가 힘있게 다음 자리를 간다라면 7만 원 정도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7만 원 정도부터 지금은 어차피 장기간에 걸쳐 물리신 분들은 그냥 뭐 최소 7만 원까지 그냥 들고 가고 그때부터 뭐 고민을 해보든가 말든가 하는 거고 뭐 4만 원, 3만 원대 후반 이렇게 공략하신 분들은 1차 5만 원 내외 그리고 2차 7만 원 이렇게 목표가를 나름대로 설정을 해놓고 2차 전지주들은 대응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넥스트레이드에서 코스모 신소재 특징주로 한번 챙겨봤고요.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저희와 고민 나눠보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나는 전화 통해서 고민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3772-026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통해서 고민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 이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가능합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상세한 고민들 조금 더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맞춤 전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화면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성장전략 TF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개선하고 형사처벌 위주의 경제 형벌 규정은 완화하는 대신 과징금 과태료 및 민사상 책임 강화로 전환하는 방향도 제시됐습니다. 다만 주가 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 거래, 생명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대폭 상향해 실질적 제재 수위를 높일 방침입니다. 우리나라의 갈라파고스 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기업 규모별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을 위한 기업 활동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습니다. 배임죄를 비롯한 형벌을 금전벌 등으로 전환하여 기업 CEO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손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ETF를 통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혁신과 신산업 전략을 빠르게 설계해 진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네,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민은 문자로 들어와 있는데요.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는 7116님이고요. LS 에코에너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39,750원에 보유 비중은 20%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조금 올라서 약수익 중인데 목표가 얼마로 보면 될까요? 라고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39,750원이고요. 오늘 종가가 49,950원. 그래서 수익 보고 계신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우선 축하드리고요. 그렇다면 위원님 1차 목표가는 좀 어떻게 짚어보면 될까요? 의외로 뭐 아주 엣지 있게 공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네. 같아요. 다른 분들은 막 그냥 물려서 고민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만큼 시장을 잘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저 케이블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LS 에코 에너지 그리고 대한전선 네. 이런 쪽들이 우리 또 내부적으로 에너지 고속도로를 U자형으로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서해안부터 남해안, 동해안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런저런 수주 소식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LS 에코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모습만 놓고 보면은 전반적인 목표가들이 5만 원 내외에서 형성이 돼 있어요. 뭐 4만 원 중반 정도 보고 있고 또 실적들도 나름대로 긍정적인 비율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영업이익들이 들쑥달쑥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693억으로 54% 이상 전년 대비했을 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에는 뭐 조금 감소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또 후년에는 조금 더 증가하는 이런 모습들인데 이것은 어차피 추정이니까 추정 자체가 좀 불확실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적정 주가는 뭐 5만 원에서부터 4만 7천 원 평균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요즘 최근에 시장들의 모습을 보면은 오버슈팅이 엄청 강하게도 이루어졌다가 또 제자리 걸음하는 이러한 양상이고 이 LS 에코의 특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봉으로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엄청난 급변동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실적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실적이 좀 이렇게 우상향되는 모습들을 LG화학 같이. 네. 근데 이거는 뭐 좋았다 나빴다 뭐 조금 감소했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도 나쁘게 얘기하면은 뭐 춤을 추는 듯한 그런 어떤 흐름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급등 급락, 급등 급락.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또 급등을 보여줄 위치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요 하단부가 안정적으로 잘 저점을 깨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중기 추세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나를 보시는 게 좋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기술적으로만 아까 뭐 목표가들 뭐 4만 5천 원부터 7천 원, 5만 원도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항상 직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러한 자리들이 되는 거죠. 4만 5천 원부터 요 4만 7천 원짜리. 그러니까 가장 큰 꼬리를 달아주었던 자리가 4만 5천 원이었습니다. 작년도 5월 달. 그리고 가장 최근의 꼬리가 46,900원. 이렇게 딱 꼬리들이 계속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전반적으로
이 5만 1,000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은 4만 5천 원부터는 또 꼬리를 달고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4만 5천 원 근접하면 일단 50% 매도.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더 한번 치고 간다? 그럼 단숨에 이렇게 여러분들 5만 1,000원을 돌파는 못해요. 가더라도 한두 주는 또 흔들렸다가 가니까 그때 이익 실현 다시 해놓고 밑으로 내려올 때 뭐 4만 5천 원이 이제 지지가 되면은 그 자리에서 또 이제 오히려 재공략을 하는 이런 어떤 전략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만 5천 원을 기준으로 잡고 일부 50% 차익 실현하셨다가 또 4만 5천 원 지지 확인되면 재진입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이어서는 전화 상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는데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네, 있으실까요? 반갑습니다. 아, 예. 네. 이 포스코 DX가 네, 포스코 DX요. 네, 제 구입 단가에 매수 단가에 왔다가 내렸다 이러는데요. 네. 혹시 계속 지고 가면 얼마 선에서 매도를 해야 할지 잘 몰라갖고요. 네, 혹시 그러면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저기 27,000원에 네. 30%입니다. 네, 27,000원에 30%고요. 매수가까지 올라왔다가 좀 조정이 이어져서 걱정되시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 네. DX 같이 한번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냥 질문을 하셔요. 에이, 참 잘 몰랐어요. 맨날 이렇게 모르니까 전화를 하신 거지. 잘 주셨어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왜 뭐 흔히 병은 널리 알려야만 명의도 찾고 좋은 약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예, 네. 이렇게 뭐 손실 보고 막 그랬다고 그냥 혼자서 끙끙 앓고 막 그러지 마시고 네. 이렇게 전화도 하시고 같이 오픈을 해서 고민을 한다 그러면 괜찮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2분기 지난번에 사실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도 감소가 되고 좋지 못하는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뭐 로봇 관련주 뭐 이렇게 분류도 되고 하지만은 포스코 그룹의 스마트 팩토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네. 자동화 시스템.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조금 뭐 실적도 위축이 되고 했는데 왜 지금 27,000원만 가면은 두들겨 맞고 왜 그러냐면요. 이제 뭐 기업의 펀더멘탈적인 게 아니고 수급과 어떤 기술적인 흐름에서의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봉의 모습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지난번에 이렇게 주가가 작년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2월 달에 17,800원까지 밀렸다가 여기 이제 보이시죠? 17,800원까지 네. 밀렸다가 으쌰 하고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쫙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올라왔던 자리가 요 꼬리 달린 부분을 감안한다라면은 3150원이고요. 네. 그리고 시초가를 기준으로 하거나 종가 기준 하면은 27,000원 요 라인이 이제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묘하게도 이게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뭐 캔들 하나 가지고 뭐 음봉 2개, 양봉 3개 막 이것만 갖고 따지시는데 기술적 분석하는 거는 과거에 어떠한 위치들의 주가들이 가격이 형성이 돼 있는지를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선들이 지나가는 이동평균선은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바로 이 자리가 부딪히는 자리가 왜 그랬냐면은 이렇게 또 이제 제가 작년 2024년도에 10월, 11월 달에 이렇게 지금 선을 그은 자리가 여기도 이렇게 많이 뭔가 포진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그러니까 징그럽게 형성이 돼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27,000원부터 3만 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만 가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만 하고 오는 거예요. 그 고비를 네. 못 넘어가고. 몇 번은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봅시다. 그렇게 갔는데 거의 돌파하는 듯 하다가 못 가고 주저앉고 하다가 이 중심값이라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중심값이 결과적으로는 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24,000원. 아, 예. 예. 그런데 이게 깨지죠. 예. 요 최근에 이제 지난번에 요 5월 달에 이게 깨졌잖아요. 네. 깨지니까 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넥스트레이드에서 프리마켓 시작하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한두 주 가지고 장난친 거니까 이건 의미 없고 요 18,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지를 잘 받는지가 중요한데 그래도 지지를 받아주고 이제 다시 올라가니까 요 중심값이라고 하는 요 23,000원을 중심으로 올라오니까 이제 다시 한번 또 27,000원을 돌파시로 하는 모습이 딱 나온 거야. 아, 예. 공식이에요, 공식. 제가 안 봐도. 그러니까 또 지난번에도 27,400원 가니까 만약에 시청자님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미리 알았다면 그렇죠? 야, 여기에 요렇게 요놈들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네 하면은 나도 요 27,000원에 딱 걸쳐놓고 한 반이라도 때렸다가 지금 다시 사면 얼마나 좋았어.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아직 안 늦었어요. 지금 그렇게 하시면 돼. 그래도 다행히 이제 이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순환매가 좀 돌아오려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정도에 다시 한번 27,000원 근처 오면은 최소한도 50%는 때리세요. 그리고 밑에서 다시 살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아, 예. 네. 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포스코 DX 전략 챙겨봤습니다. 네, 저희 오늘 2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많은 분들 만나 뵙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상담하지 못해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5시에 빠르게 연락 주시면 내일 저희 방송 중에 또 고민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서동구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즐거운 퇴근길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여러 가지 소식들 담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